저희가 지금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프로그램을 학원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저의 여지까지 판단이었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한 학원을 하고 싶었지만 해봤자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접었었어요. 제가 안 했는데, 요번에 제가 우연히 설명회에 참석하고 영감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 에듀팟을 예전에 기재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에듀팟이 나이스하고 통합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이제 발표됐냐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성적란 말고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써오라고 하고 그거를 이렇게 기재하는 게 첩보가 입수되면 성적 조작으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해버렸어요. 지금 선생님 목을 잘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예, 굉장히 강력한 초강수 그 규제를 그 교육부에서 들이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냐면은 선생님들이 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싶은 문구 니들이 써오면은 그거를 컴퓨터 파일로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바로 붙여 넣어 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은 하여튼 그 사실조사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해버리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붙여볼까요? 선생님들이 일단 학생들이 기재한 거 학생들이 그대로 써달라고 해서 쓰면 안 돼요. 근데 나이스에 에듀팟이 통합되면서 학생들이 그동안 자기가 하나 활동을 넣으면은 그거는 선생님들이 어쩔 수 있죠? 예, 오래 붙여도 상관없어요. 학생들이 평소에 기재한 그 내용을 참고로 학교생활기록부에 특기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재해줘도 전혀 상관이 없어 버리는 거예요. 즉 과거에는 에듀팟이 하나도 안 중요했는데 이제는 에듀팟이 무지하게 중요해졌어요. 네. 그러면 그 에듀팟에 학생들이 내용을 마구 넣어야 되는데, 이 에듀팟에 넣는 내용은 이제 학교에서 활동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었다든지 자기가 스스로 보고서를 썼다든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든지 하는 걸 쓰더라도 선생님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어주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대박이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선생님을 좀 만나러 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공 관심이에요. 학업 능력, 자기주도성, 활동의 다양성 이런 거는 그냥 학교에서 만들어 주는 거고요. 전공 관심이 지금 가장 중요해요. 즉 내가 이 전공 하고 싶다, 왜 하고 싶다,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 다니면서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한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사한테 이런 일을 좀 받든지 의대 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니면 하다못해 의대 대학원 나온 사람들한테라도 조금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의대를 지원하는 애들 중에 가장 유리한 게 자기 아빠가 의사인 경우가 제일 유리해요. 아니다. 자기 아빠가 의사면서 아들을 의사를 시키고 싶으면서 아버지가 사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유리해요, 지금은. 네.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하다못해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애들이 기계공학이 뭔지를 몰라요. 예. 또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기계공학을 잘 모르는 게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하신 분이지 공학을 하신 분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 애들이 이 전공 관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이 전공 관심을 일단 뭐 이 고1 공통과정은 뭐냐면 이거부터 설명드려 말씀드릴게요. 고1 공통과정은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걸 토대로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떻게 고교 계획을 세워서 입시에 성공할 것인지를 고1 때 제가 좀 짜주고,
고2 때 계열별 적응 과정이라고 해서 고2 1학기 때 인문 21개, 자연 26개 영역을 주고서 학생들을 선택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대 관련 뭐 교수님들을 초빙을 해서 듣게, 그 의대가 무엇인지 의대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주는 거죠. 또는 기계공학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계공학이 무엇이고 기계공학과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기 이해, 즉 저희는 MBTI 많이 쓰는데 MBTI를 통해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아이들한테 계열을, 영역을 좀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애들이 한 3개 정도를 선택해서 들어요. 듣고 그걸 토대로 해서 애들이 이제 3개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세부 전공의 핵심도 파악한 다음에 하나를 잡고 그것과 관련된 책이라든지 관련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에듀팟에 올리면 되겠죠, 그죠? 이것도 에듀팟에 올리면 돼요. 이것도 에듀팟에 올리면 돼요, 그렇죠? 네, 다 올리면 돼요. 그래서 올리고 나서 이제 고3 때 자기소개서 및 구술 면접을 실전을 연습하는데 이것은 이미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고1 때 오셔서 상담을 원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료로. 근데 이제 이때부터 유료로 전환이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못 해줬는데 이거를 해주겠다는 거죠. 저걸 어떻게 해주느냐라고 하면 그 대학에서 산학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에서 우리가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너네 대학교에서 좀 개발을 해달라라고 하면 이분이 그 기업체가 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학과의 사무실에다가 그 정보를 주면 거기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받겠다면 심사를 해서 주고 나서 그걸 연구시키는 이 중간에 조인 역할을 해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대학교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도 많고 또 이분은 그 기업체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자, 이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이 누구냐면 교수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인 게 이제 뭐라고 되죠? 그거 인터넷 대학, 사이버 대학, 사이버 대학. 이걸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수님들을 영입해가지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강의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선발해 오시고 이분은 기업체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아이들한테 진로와 관련돼서 기업체를 소개해주고 그분들 모셔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7월달 여름방학 때 저희가 개강을 목표로 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만나서 좀 조율을 하고 그분들이 소개해준 교수님들 만나 뵙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제 생각에는 올 12월부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문 좀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